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사회참여 온라인 학습 멘토링 매체 개발 수업을 듣고 있는 백지선, 이다원, 정욱입니다. 이 수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조원들이 함께 온라인 학습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 제공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약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로나 상비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거리두기 현황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볼까요? 한국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고 우세종이 된 2022년 1월 이후에 코로나19 5차 대유행, 일명 오미크론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500만 명을 돌파한 후에야 확진자 수 감속세가 지속되면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는데요.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5월 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대한민국은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 다른 변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코로나 확진 시 복용할 약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침상 코로나 확진 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택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코로나 상비약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 등 코로나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집중해주세요. 먼저 성인용 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증상별로 복용해야 할 코로나 약 리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에는 몸살, 즉 근육통, 두통,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구역구토, 설사가 있습니다. 근육통, 두통과 같은 몸살이 있을 때에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과 같은 해열 진통 소염제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기침 증상이 있으실 때는 메틸에페드린 염산염, 덱스트로메트로판과 같은 목감기 약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래가 나올 때는 구아이페네신을 복용해야 합니다.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는 클로르페니라민,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코감기 약을 드셔야 하고요.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벤즈날정, 크리메객과 같은 코감기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사 증상이 있을 때는 로페리노레스와 같은 지사제를 복용하여 설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약들 중에서도 많이 처방되는 몇 가지 약들의 주의사항 및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타이레놀입니다. 대부분이 아시는 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이레놀은 1회, 하나 또는 2알씩, 하루 3회 또는 4회,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필요시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계속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루 최대 8알을 초과하여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타이레놀로 인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알코올을 복용한 사람이나 소화성 궤양 환자는 이 약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원 헤데라정입니다. 이 약은 기침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데요. 하루 3회, 한 알씩 복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산부에게 있어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에 임산부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염 또는 위궤양 환자의 경우에도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프시럽 S입니다. 이 약은 위에서 말씀드린 메틸에페드린 염산염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으로 기침, 가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합니다. 성인 기준 1회 20ml씩 하루 3회 또는 4회 식후 및 취침 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항우울제, 감정조절제, 진정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약은 벤즈날정입니다.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인데요. 하루 3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성인용 약은 포타겔 현타객입니다. 지사제로 설사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이고요. 하루 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복용 후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7일 이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아용 코로나 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은 나이와 체중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약의 양이 다르고 성인용 약을 먹으면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아 전용 코로나 약을 성인용 약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소아용 코로나 상비약은 챔프 시럽입니다. 이는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데요. 이 약은 몸무게에 따른 1회 권장 용량이 있습니다. 이를 지켜서 하루 3회 또는 4회,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필요시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루 5회를 초과하여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챔프 시럽의 몸무게별 1회 권장 용량입니다. 두 번째 약은 콜데원 키즈 코프 시럽입니다. 기침, 가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이고요. 1회 용량을 하루 5에서 6회, 약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을 복용 시에는 나이별 권장 1회 복용량을 따라야 하는데요. 만 2세에서 만 3세 미만은 4ml, 만 3세에서 만 5세 미만은 5ml, 만 5세에서 만 8세 미만은 6.5ml, 만 8세에서 만 11세 미만은 10ml, 만 11세에서 만 15세 미만은 13ml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약은 콜데원 키즈 콜드 시럽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약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이건 코프 시럽이 아니라 콜드 시럽입니다. 소아용 종합감기약인데요. 1회 용량을 매 식후 및 필요한 경우 취침 시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단 원칙적인 복용 간격은 4시간입니다. 이 약도 나이별로 권장 1회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은 5ml,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6.5ml,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10ml, 만 11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13ml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약도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있으신 가정은 위의 약들을 코로나 확진에 대비하여 꼭 비치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체온계, 손소독제, 자가진단 키트는 집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 시 상비약을 활용한 재택치료만으로는 위험하고 반드시 응급의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지속적인 가슴 통증 및 압박, 혼란 증상,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증상, 피부, 입술, 손톱 및 발톱이 청백해지거나 회색 또는 파란색으로 변색되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은 응급 경고 징후이므로 이런 징후가 보이면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시설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Nope. 또한 신장, 간 기능 저하자의 경우에는 상비약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럼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퀴즈 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명드렸던 약 타이레놀은 코로나 증상 중 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1번 설사, 2번 발열 증상, 3번 콧물, 4번 구토, 5번 기침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타이레놀은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이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드렸죠.
코로나 증상 중 상비약만으로는 치료하기엔 위험하고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호흡곤란, 2번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3번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파란색으로 변색됨, 4번 전에 없던 호흡곤란, 5번 근육통입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근육통과 같은 몸살 증상이 있을 때는 위에서 설명해드린 해열 진통 소염제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반면 1번에서 4번까지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상비약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 상비약을 사용해본 경험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린 동생이 고열 증상을 보여서 챔프 시럽을 복용하도록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상품도 받고 다른 분들과 경험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비약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커진 이 시점에서 스스로 상비약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